안녕하세요. 20년차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오이 겨순 제거와 오이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품입니다. 오이는 여름철에 생산되는 식품이어서 그런지 여름철에 먹는 음식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이 냉국, 오이 소박이, 오이지, 오이 무침, 오이채, 피클 등 오이로 만드는 요리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이는 건강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오이는 칼로리는 적지만 영양소는 많은 식품입니다. 300g짜리 오이 하나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비타민 C가 약 14% 정도 들어있으며 비타민 K는 62%, 마그네슘 10%, 칼륨은 13%, 탄수화물이 11% 정도 들어있어 영양소가 아주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이는 암 발병률을 낮춰주는 황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유해산소의 활성을 억제하고 세포를 보호한다고 합니다.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과 글루코사이드 그리고 아피제닌과 리그난 등 생체 활성 화합물 등이 들어있어서 황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이에는 해독 기능이 들어있어서 혈액 속에 있는 독소와 장에 들어있는 노폐물들을 체외로 배출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오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체내 열을 진정시켜 여드름 예방과 땀띠를 진정시키는 데 좋다고 합니다. 또한 화상시에도 오이를 갈아서 붙여 놓으면 열독을 사라지게 하고 피부를 보호하며 오이 속 미네랄 이산화규소는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윤기나게 강하게 해주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이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는 능쿨 식물로서 영양 상태가 좋으면 마디마디마다 잎과 겨순이 나오고 오이꽃이 피며 능쿨손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이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를 해야 품질 좋은 오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는 원순만 키우고 모든 겨순, 즉 아들순은 다 잘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이는 첫 마디부터 맺힙니다. 그러나 처음에 맺히는 오이는 따줘야 합니다. 최소한 5마디 이하에 맺히는 모든 암꽃과 수꽃은 다 따줘야 합니다. 이 겨순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날 정식한 오이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이렇게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일을 하느라고 겨순 제거를 조금 더 빨리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것들은 일단 겨순 제거를 했고요. 지금 이거 하나만 겨순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겨순 제거를 빨리 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겨순이 많이 나서 이렇게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아들 순, 이것이 두 번째 아들 순, 이것이 세 번째. 오이는 마디마다 이렇게 겨순이 다 납니다. 잎사귀가 나고요. 일단 오이는 원순만 계속 키우고 겨순은 무조건 다 잘라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수꽃입니다. 수꽃은 오이를 매달지 않고 있고요. 이것이 암꽃입니다. 이것이 수꽃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이 능쿨손이고요. 이 한 마디에 지금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하나, 암꽃 아니면 수꽃 하나 나오고 능쿨손이 나오고 겨순이 나오고, 대부분 능쿨 식물들은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자, 밑에 수꽃도 다 잘라주시고 수분을 많이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업농 하시는 분들은 밑에 이 배수관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물을 잘 공급을 해주지만은 텃밭 농사를 하는 분들한테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수분 공급을 이제 조금 더 자라면은 여기에다가 물병을 이렇게 꽂아서 수분 공급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올해는 비가 자주 와서 그렇게 지금까지 자라는 동안에는 수분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6월달 들어서 계속 가물게 되면은 매일 이렇게 물을 주다시피 해야 될 것입니다. 매일 물을 줄 수가 없으면은 일단 매일 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급수 시설이나 아니면은 페트병 같은 것을 이렇게 꽂아서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초보 농부들은 첫 마디부터 열리는 것이 신기하여서 그대로 키웁니다. 하지만 초기에 열리는 오이는 모양도 예쁘지 않고 쓰고 맛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오이를 키우기 위해서 오이 성장이 늦습니다. 따라서 5마디 이하에 달리는 모든 오이꽃은 따줘야 합니다. 오이는 수분, 즉 동물로 말하면 수정을 하지 않고도 열매가 맺히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수꽃은 맺히지 않고 안꽃만 맺히게 하여 오이 생산을 늘리는 품종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이는 물을 많이 먹는 작물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오이를 물회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매일 물을 줘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오이를 전문으로 가꾸는 전업농은 관수시설을 해서 물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그런데 텃밭을 가꾸는 우리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오이가 한참 맺히는 여름철에는 물을 충분히 주어도 돌았으면 말라져 버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페트병으로 수분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여름철 농작물 수분 보충하기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이는 수분이 부족하면 오이가 예쁘게 크지 않고 구부러지고 모양도 예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고 맛이 없습니다. 오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식물들은 수분이 부족하면 병이 들거나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식물은 땅 속에 있는 칼슘을 흡수하여 칼슘 부족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칼슘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고추 같은 경우 고추에 누런 반점이 생기거나 고추 끝이 병이 들면서 고추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토마토 가운데가 까맣게 썩어 들어갑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가 수분 부족으로 인한 칼슘 부족 현상입니다. 해결책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칼슘제를 물과 희석하여 옆면 시비를 하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나라바이오에서 나오는 모두싹 칼마를 쓰고 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오이는 수분과 영양 상태가 좋으면 계속 자라는 작물입니다. 최소 15m에서 15마디에서부터 20마디까지 오이가 맺습니다. 전업농하는 하우스에서는 오이를 키우기 위해서 줄을 매달아 오이를 고정시켜 줍니다. 그러나 텃밭에서는 지주대를 세우고 거물망 등을 쳐서 오이를 고정을 시킵니다. 그런데 2m 이상 자라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오이도 더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맺는 것이 주춤합니다. 이럴 때는 수확하고 줄기만 묶여 있는 것을 다 풀어서 돌돌 말아가 아래로 내려서 묶어주고 원순을 1m 이하까지 끌어내려 주어서 묶어주면 다시 뻗어 올라가면서 오이가 맺힙니다. 원순이 노쇠하여 오이가 잘 맺히지 않을 때는 원순을 잘라버리고 아들순 하나를 키우면 그곳에서 오이 수확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에게 가장 많은 병해충은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단풍이 되는 현상처럼 되는 녹균병이 있고 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하얗게 변하는 흰가루병, 그리고 해충으로는 진딧물이 있습니다. 이들 병은 한 번 걸리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리 예방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작물을 튼튼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한방싹과 알파고를 혼합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고 하면 좋습니다. 작물이 튼실하면은 웬만한 병을 물리치고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튼튼하게 가꾸기 위해서는 미끄럼으로 가축분 퇴비와 복합비료를 넉넉하게 넣고 오이가 달려서 자랄 때부터는 웃거름을 합니다. 생육 상태를 봐가면서 2, 3주 간격으로 복합비료로 추비를 주게 되면 오이가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또한 칼슘제와 영양제를 혼합하여서 옆면 시비를 하게 되면 오이가 더 윤기나게 잘 자랍니다. 오이 잎의 수명은 30일 정도로 봅니다. 30일 정도가 지나면 노란 반점이 생기고 녹균병처럼 단풍이 됩니다. 이런 잎은 다 따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이를 따고 난 아래 잎은 따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오이를 잘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오이 농사 잘 가꾸셔서 맛있는 오이 요리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